네, 당신이 스포츠를 만든다. 스포츠 윤리교육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4가지 정도를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교육이다 아니면 강의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석왕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잠깐 보이듯이 저는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체육대학교라고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는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운동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하게 이 시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4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승부조작,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도박,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이 4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승부조작, 그리고 불법 도박, 그리고 음주운전, 폭력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된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4가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지만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편안하게 한번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조작이에요. 승부조작, 역시나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얘기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우리나라에서 한국리서치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 공정이라는 부분, 안전이라는 부분, 마지막에 자유라든가 어떠한 혁신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통계 자료를 보듯이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과 안전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 공평하고 올바르다. 공평하고 올바르다. 세상은 이 공정, 즉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승부조작이요? 승부조작은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를 감독과 선수들이 서로 짜고 미리 결정한 뒤에 이를 시행해서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무슨 행위?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계에서 계속 이어지는 어떠한 승부 조작의 문제는 이 승부 조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승부 조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승부조작 축구부 감독 내부 징계 돌입했다.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당했었다. 축구선수 땡땡땡 승부조작 모유에 스포츠 토토 베팅을 했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결과가 나왔었죠. 그리고 승부조작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그리고 전국 씨름대회에서까지도 밀어주기식의 승부조작 의혹이 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 승부조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왜 이 승부조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렇게 비싼 거 사주셔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요즘 너 잘하더라. 날아다니던데? 아유, 아니에요, 형님. 그래. 근데 이번 경기는 좀 살살 뛰어. A팀이 이기도록 좀 도와주라.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가능하지?
네? A팀이 이기게요? 이번에 너희 팀이 지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아는 형님 상황이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해줄 수 있지? 근데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 뭘 걱정해.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평소대로 하는데 그냥 좀 살살 뛰라는 거지. 절대 안 걸려. 알아서 다 조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단 성금 500 먼저 입금해 줄게. 되기만 하면 나머지 500도 바로 주고. 어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험한데 그거 위험한 일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브로커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죄송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승부 조작에 관련돼 있는 일을 했을 때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죠.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걸까? 선배가 요청하는데 뭐 이게 괜찮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승부 조작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용인데 왜 그런지 한번 사례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 프로 농구 감독 땡땡땡 승부 조작 이후에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 전부 보이콧이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야구 선수, 프로야구, 프로배구, 각각의 어떤 구단에서 아니면 각각의 종목에서, 프로 종목에서 승부 조작에 가입을 하고 승부 조작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좋게 끝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오랜 꿈들이 전부 무너짐과 동시에 승부조작 선수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축구 좋아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걸 지금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힘들어요. 내 한계를 넘어서야 되니까 힘들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승부조작에 가입을 했다, 승부조작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행법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법들이 무서워서 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법 앞에 우리 마음에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고 내 자신이 이 문제, 이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윤리인데, 그래서 이 윤리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러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형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업무방해죄, 그리고 배임죄, 그리고 도박죄, 여기에 하나 더 사기죄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가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시죠. 네, 맞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부조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아도 의도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부조작을 시도를 하게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부조작. 어떤 법률이라든가 처벌 조항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불법 도박입니다. 불법 도박 역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 불법 도박? 과연 근데 모든 도박이 다 불법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과연 모든 도박들이 다 불법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합법적 도박과 불법 도박으로 나눠집니다. 자, 합법 도박에는 뭐 복권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체육진흥투표권이라든가 소싸움이라든가 경마, 경정, 경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불법 도박은 사설 복권, 그리고 사설 카지노, 그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그리고 불법 사익성 게임, 그리고 사설 경마, 경정, 경륜, 그리고 합법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거액의 판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법 도박 외에는 모든 도박이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법 도박의 처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투수 땡땡땡은 사행성 사이트에 접속한 포수 땡땡땡 자격 정지. 이 자격 정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격 정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그런 불행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축구 꼭 끝까지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프로야구 선수 스포츠 토토 베팅을 했는데 선수 자격 정리, 그리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접속을 했는데 벌금형,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프로 스포츠 선수는 불법 스포츠 도박, 합법 스포츠 토토 베팅 모두 법률적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 모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난 뭐 하지? 다른 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 도박 말고 다른 걸 한번 우리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훈련이 끝나거나 저녁 시간에 선수들이 어떤 그 틀에 얽매여져 있다 보니까 저녁에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잔 해야지, 게임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레저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종목 외에도 저는 레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여의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이런 쪽으로 기울여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선택이 바로 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정도쯤이야,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수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괜찮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 노현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 호기심에도 접속도 가입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 도박에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접속도 가입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합법 스포츠 도박도 우리는 하지 말자. 불법 스포츠 도박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법 스포츠 도박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처벌은 법적인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팬들이 나를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팬들이 나를 떠나간다?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팬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스포츠가 있는 거고, 이 프로스포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불법 도박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의 늪에 빠졌던 사람의 고백. 처음에는 5만원, 10만원 재미로 시작했는데 잃은 돈을 회복하고 싶어서 100만원, 200만원.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잃었던 건 쉽게 잊고 한 번 크게 땄던 짜릿한 순간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끊을 수 없게 돼요. 도박은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끄는 상태에서도 불쑥 또 하고 싶어져요. 아, 가볍게 딱 10,000원만 해볼까? 도박으로 몇 억씩 잃은 사람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거네. 나는 중독은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래도 불법 도박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불법 도박 시작도 생각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불법 도박 가담의 끝은 어디냐? 선수 생활의 나락에 빠지는 길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전 프로스포츠의 선수가 몰락한 일이 있었죠. 가진 돈 모두 탕진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어서 선배들, 후배들 등치고 또 여러 가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수는 도박 파문에 자격 정지까지 요청이 있었고요. 또 총망받던 프로 선수였었어요. 그런데 피의자로 몰락을 해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정말 다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정말 이런 생각 하지 맙시다.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역시 승부 조작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했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러한 절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제 프로 선수야. 자부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가 약 1.6%밖에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 1.6% 안에 계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시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승부 조작이 됐던 불법 도박이 됐던 음주운전이 됐던 폭력이 됐던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여러분들은 하지 말자.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요거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그 한 잔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역시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었어? 늦었으니까 한 잔 마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랑 맥주 한 잔 어때? 딱 한 잔이라 괜찮아. 집 앞인데 뭘. 에이, 한 잔은 안 걸려. 삼겹살엔 뭐다? 소주. 헐. 오늘 같은 날 한 잔 해야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0.03% 이상 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음주운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기준이 얼마나 될까? 소주, 맥주, 와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kg의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가지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는요, 한 잔이에요. 0.03%가 소주 한 잔이랍니다. 맥주는
역시 한 잔이래요. 0.03%가 맥주 한 잔이랍니다. 자, 와인은 이 역시 한 잔이라네요. 이 말은 뭐냐? 딱 한 잔만 마셨어도 뭐다? 음주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한 잔도 안 되겠죠? 딱 한 잔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한 잔이야 괜찮겠지. 야, 한 잔만 마시고 가. 지금 아까 마셨으니까 지금은 괜찮아. 술 다 깼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딱 한 잔도 안 된다. 운전대를 잡으시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조금 더 강화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법이 무서워서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프로 스포츠 선수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 자 0.03에서 0.08% 어떻게 되느냐? 운전면허 정지 및 징역 1년 이하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마셨어요. 0.08에서 0.2%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1년에서 2년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2%. 아, 0.2%. 네. 역시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징역 2년에서 5년.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어떤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취소라든가 아니면 벌금이라든가 징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한 번의 단 한 잔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자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조금 더 가중되는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그래서 조금 더 가중되는 법률들이 있는데 자, 음주운전 시에 부상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3년 이상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제가 하지 말자란 이야기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승부조작, 불법 도박, 음주운전 네, 하지 말죠 우리. 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시간이면 괜찮아. 나 술 다 깼다. 지금까지 나 한 번도 안 걸렸어. 괜찮을 거야.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안 걸려. 괜찮아. 어플 있잖아. 단속만 피하면 돼. 늘 해왔는데 뭘. 이러한 잘못된 생각.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 앞으로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가 않아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요, 엄격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책임. 제가 3가지 정도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다? 민사적 책임이에요. 이 민사적 책임은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자기 부담금도 있겠지만 시설물이 부서졌다든가 차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면 내가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사적 책임이에요. 형사적 책임에는 징역, 벌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정적 책임입니다.
행정적 책임은 면허 취소, 즉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건데, 이렇게 민사적 책임, 그리고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다 물었던 프로 선수도 있었죠. 그래서 본인의 꿈이 와르르 무너졌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있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무슨 책임이 또 하나가 더 붙냐면 이 세 가지 말고 내 가족들이 슬퍼합니다. 나 자신만, 나 혼자만 책임을 무는 게 아니거든요. 막 저 선수 음주운전해갖고, 막 상해도 입히고, 나 막 기물 파손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내 가족들도 역시 그만큼의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가 또 나왔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자. 내 가족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팬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승부조작, 불법 도박, 음주운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지 말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 그렇다면 프로스포츠의 음주운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우리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선수, 축구 팬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복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음주운전 프로야구 선수,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었다. 그리고 K리그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도 퇴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K리그에서는 역시 농구와 배구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죠. 이 처벌 기준을. 자, 여기에서 사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가족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도 프로 선수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잔도 안 된다. 우리 단 한 잔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잔의 술과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지금까지 어떤 커리어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그 한 잔과 바꿀 것이냐라는 거죠. 바꾸지 마세요. 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죠, 우리.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프로스포츠 선수들, 이 폭력 관련해 있어서 지금 아니더라도 과거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는 선수들도 있죠. 물론 우리 축구 종목은 아니지만 타 종목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선수 생활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기도 하고 비난도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폭력 이야기 조금만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이제 경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입들이 관리한다. 운동장 정리, 운동기구 관리, 숙소 청소 싹 다 신입들이 해.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너희들 지난번 경기에서 진 거 이번 경기에서 만회해. 알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이번에도 지면 각오해야 할 거야. 네. 왜 선배들은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야? 그러게. 그래도 졸업 때까지 편하게 생활하려면 그냥 참아. 조용히 있자. 선배님, 혹시 숙소 청소는 다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어쭈, 선배들 얘기에 토를 단다 이거지? 나도 신입 땐 다 그렇게 했어. 이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다들 집합! 정신 상태들이 글러먹었어. 일렬로 엎드려 뻗쳐! 와, 요즘은 후배들이 말대답도 하고 세상 좋아졌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정신교육 시켜야겠네. 빠져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계에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농구 스타도 학교 폭력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프로 스포츠를 휩쓴 학교 폭력. 아까 이야기했었던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권이라든가 대학 운동부의 3명 중 1명은 욕설이라든가 언어폭력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계 폭력의 대부분은 합숙 생활에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학창 시절에 겪을 수 있던 여러 가지 각종 폭력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운동하면서 맞으면서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혹시 내 몸에 익숙해지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폭력이라는 부분들, 구타라든가 상해 등 신체적 폭력과 모욕, 협박, 따돌림과 같은 강요와 같은 언어, 정서적인 폭력,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벌, 무관심, 비하, 협박, 그리고 묵인하는 거, 방관자, 그리고 운동을 강요한다라는 거,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포츠 선수들의 어떠한 폭력들,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중대 사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폭력 근절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스포츠계의 폭력 3가지로 좀 압축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스포츠계의 폭력 3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학습적인 대물림이에요. 사실상 과거에 내가 운동하면서 맞았으니까 너희들도 이 다음 세대도 맞으면서 해야 돼라는 이 학습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물림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나 운동할 땐 더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맞아야 메달을 딴데 맞으니까 따더라 라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감독들의 어떤 되물림, 폭력의 되물림이 될 수 있고, 또 후배를 폭행하는 폭력의 되물림, 그리고 맞아야 실력이 는다라는 어떤 체육계 일상화된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맞은 선수들, 체육계 폭력이 되풀이되는 이유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 일상화된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일상화된 폭력으로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물림들, 나 자신도 모르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의 두려움이에요.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이야기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 자, 장애인 선수 폭력이 노출이 됐었죠. 보복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가 폭력 학대 경험이 있었고, 또 62%가 신고 후에 2차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고를 하면 그 뒤에 보복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 피해 학생 선수의 80%가 보복이 두려워서 침묵을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중학교 야구팀 체벌 신고한 부모 역시 보복 폭행을 했었던 일이 있었죠. 자, 이 얘기는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밖으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 가해. 2차 가해는, 자, 스포츠 폭력 신고자를 2번 울리는 2차 피해예요. 이런 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런 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힘듦을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2차 피해들, 가족들에게도 오는 2차 피해들, 그리고 신고하면 그만둘 각오해라 라는 어떤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2차 가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각색을 한 영상인데, 비슷한 영상이니까 우리 영상 하나 더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도와줬다가 나도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선수 생활 그만두게 될까봐 아무 말 못했어요.
맞는 게 일상이었지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감독님도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으니까요. 굳이 나의 일이 아닌데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모른 척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경기만 잘하면 감독님께 인정받으니 가해 선수는 계속해서 다른 선수들을 괴롭혔어요. 주변 폭력에 무관심, 묵인, 방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이러한 폭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에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현상들을 외면하는 현상들을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관자 효과는 우리가 잊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폭력, 바로 나부터, 나 자신부터 이러한 악습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입니다. 처벌의 대상입니다. 왜? 내용을 한번 보면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조금만 더 한번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팬들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고 프로스포츠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조금만 이기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프로스포츠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굉장히 모 종목에서 학교폭력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모 종목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목이 인기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이렇게 프로스포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폭력이란 말입니다. 절대 폭력은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방관, 묵인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승부조작, 불법 도박, 음주운전, 폭력. 승부조작, 불법 도박, 음주운전, 폭력.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 말으셔야 돼요. 승부조작, 불법 도박, 음주운전, 폭력,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의 미래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지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딱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이런 일을 행했을 경우에는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